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모든 병의 99%는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모세혈관이 2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40%나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왜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할까요? 쑤시고 결리고 저린 관절과 팔다리, 푸석푸석 건조해지는 피부와 머리카락과 같은 노화의 증상들은 그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과 혈관의 노화를 그냥 방치해서 나타난 증상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늘 무기력하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괴로우시다면 지금 당장 혈액과 혈액순환에 주목해야 합니다. 혈액은 혈관을 통해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옮겨줍니다. 특히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기관으로 몸속 혈관의 99%를 차지하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9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모세혈관이 줄어들게 되면 손발이 저리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장기관이 자주 고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행히 죽은 모세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입니다. 지은이 이시아라 니나, 펴낸 곳은 세멘 파커스입니다. 이 책은 누구나 집에서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혈액 및 혈관 건강법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혈액, 혈류 타입에 맞는 식사법, 운동법, 생활습관법을 실천하다 보면 누구나 혈액과 혈관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68가지 방법들 중에는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종류와 섭취 방법부터 유형별 혈류 개선 운동법, 생활습관 개선법, 증상에 따라 다르게 누르고 자극하는 포인트 혈자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4가지 핵심 포인트. 1.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춥지 않게 생활한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의 정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진다. 평상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혈류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는다. 과식은 몸속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배설 기능을 떨어지게 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덜 먹었나 싶게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생강, 양파와 같이 혈류를 증가시키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먹으면 혈관을 젊게 되돌릴 수 있다. 3. 몸을 자주 주무르거나 누른다. 혈류가 좋아지는 혈자리가 따로 있다. 이곳을 자주 누르거나 주무르면 정체된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순환하게 된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가급적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4. 몸과 마음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한다. 스트레스도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풀지 못하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좋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면 혈류가 안정되고 혈관도 젊어진다. 헤어 드라이어로 혈자리를 따뜻하게 한다.
증상에 맞게 따뜻하게 하고 싶은 혈자리에 헤어드라이어의 온풍을 대기만 하면 되므로 매우 간단하다. 아침에 외출 준비를 하거나 목욕 후처럼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 잠깐씩 온풍을 쐬어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헤어드라이어의 바람 세기를 온풍 약풍으로 맞추고 15에서 20cm 떨어진 곳에서 혈류가 좋아지길 원하는 부위에 쐰다. 가볍게 움직이면서 1, 2분 정도 된다. 마친 후에는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크림을 발라준다. 따뜻한 바람을 쐬면 좋은 혈자리, 목 뒤쪽, 배꼽 밑, 무릎 뒤, 발바닥. 주의할 점, 자극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가 있으므로 임산부나 고령자는 하지 않는다. 한 군데를 너무 오랫동안 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끓인 물을 매일 천천히 마신다. 시간도 돈도 그다지 큰 노력도 들지 않고 간단하게 건강해지는 방법이 따뜻한 물 건강법이다. 그냥 맹물만 데워서 마시면 된다. 위장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건강과 미용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우리는 손과 발처럼 몸의 표면이 차가워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사실 위장 등의 내장기관도 차가워지기 쉬운 부분 중 하나다. 몸속이 차서 위장의 혈류가 나빠지면 소화불량, 변비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는 경우도 있다.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따뜻한 물에 시나몬 같은 향신료를 첨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되어 효과적이다. 따뜻한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 주전자에 물을 넣고 팔팔 끓을 때까지 끓이다가 약불로 줄이고 15분 동안 둔 뒤 불을 끈다. 그대로 놔두어 50도 정도까지 식힌 뒤에 천천히 마신다. 차가운 물을 섞어서 식히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식혀야 한다. 한꺼번에 500ml를 마시지 말고 비슷한 양이면 한 잔씩 3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조금씩 자주 마시라는 의미다. 물을 마실 때는 단숨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잔을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신다. 아침에 디톡스 주스를 마신다. 현대인은 고단백 고지방의 음식을 즐기는 경향이 있어 영양이 과다한 상태다. 과식하면 대사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이 체내에 쌓여 혈액이 탁해진다. 게다가 소화시키기 위해 혈류가 내장기관에 집중되므로 몸의 말단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침 메뉴만 바꾸는 방법을 시도해 보기 바란다. 그러면 위장이 쉴 수 있어 각종 증상이 개선된다. 뿐만 아니라 혈액이 깨끗해지고 순환이 원활해진다. 온몸에 깨끗한 혈액이 힘차게 돌면 냉증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침, 당근, 사과 주스, 생강, 홍차. 디톡스 효과가 좋은 당근, 사과 주스를 마신다. 상온에 둔 당근 2개, 사과 1개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믹서에 넣고 잘 갈아준다. 차갑지 않게 마신다. 혹은 생강 홍차를 마신다. 생강 홍차는 홍차를 넣고 우릴 때 익힌 생강을 4-5 조각 추가로 넣는다. 2, 3분 후 기다린 후 홍차를 잔에 따른다. 다진 생강의 경우 2분의 1스푼 정도 넣으면 된다. 점심, 따뜻한 우동이나 메밀국수.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우동이나 메밀국수를 먹는다. 소화를 촉진하는 참마 가른 것, 정장작용이 있는 미역 등을 고명으로 넣어서 먹어도 좋다. 저녁, 밥과 국 반찬. 저녁은 밥과 국, 2-3가지 반찬으로 가볍게 먹는다. 건더기가 많은 돼지고기 된장국처럼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하도록 신경 쓴다. 천천히 꾹꾹 씹어 먹는다. 매일 흑초를 마신다. 식초는 혈액을 맑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흑초가 가장 효과적이다. 흑초는 보통 2년 이상 장기간 숙성시키는데 그때 아미노산과 미네랄 같은 유효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른 식초에 비해 유효 성분이 몇 배나 더 많다.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초산 성분 때문에 소화기관이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10배 정도로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물에 섞었을 때 산미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꿀이나 우유를 첨가하면 마시기 편해진다. 운동 30분 전후에 마시면 지방 연소 효과가 올라간다. 흑초 마시는 법. 흑초 15ml를 물 150ml에 섞은 뒤 흑초와 같은 양의 벌꿀을 첨가한다. 따뜻한 물에 섞는다. 흑초 12ml에 뜨거운 물을 150ml 첨가해서 10배로 희석한다. 해초 무침에 흑초를 넣는다. 좋아하는 해초에 적당량의 흑초를 넣어 초무침을 만들어 먹는다. 해초의 유효 성분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혈당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린다. 끈적끈적한 음식을 자주 먹는다. 일본 가정식에는 나토나 참마, 오크라, 미역귀 같은 끈적끈적한 식재료가 자주 등장한다. 이런 음식 덕분에 장수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유효 성분은 각각 다르지만 끈적끈적한 음식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을 맑게 해준다. 자르거나 살짝 데치는 등 간단하게 조리하면 먹을 수 있으니 한 가지씩만 메뉴에 추가해보자. 나토, 참마, 미역귀 외에 버섯, 연근 등도 추천한다. 피부가 부쩍 거칠어졌거나 위가 안 좋아졌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먹어보자. 끈적끈적한 식품에는 어떤 좋은 성분이 들어있을까? 나토키나아제. 나토의 끈적끈적한 부분에는 나토키나아제가 들어있다. 혈전을 녹이고 혈액을 맑게 한다. 최근에는 치매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참마, 오크라, 뮤신, 팩틴. 뮤신은 채소에 함유된 끈적끈적한 성분을 총칭하는 말이다. 눈, 위장, 기관지 등의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고 보호해준다. 단백질의 흡수와 분해를 촉진하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 팩틴은 대표적인 수용성 식이섬유 물질이다. 장 속에서 젤리처럼 바뀌어 유익균의 증가를 돕고 변비를 해소한다. 신진대사를 높여 지방이 연소되기 쉬운 몸을 만든다. 미역귀, 큰실말, 알긴산, 후코이단. 알긴산은 해조류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해조류를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는 성분이다. 후코이단은 다시마나 큰실말 같은 갈색의 해조류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다. 항암 효과가 있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귀 주변을 눌러서 머리를 상쾌하게. 불안할 때 저도 모르게 귀를 만지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버릇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귀에는 몸이나 마음에 영향을 주는 혈자리가 많이 있다.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30초 정도 강하게 눌러보자. 시간이 있을 때는 귀 전체를 자극할 수 있는 귀 마사지를 시도해보자. 귀를 태아라고 생각하면 위치를 떠올리기 쉽다. 아기 몸의 각 부위와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아기를 만지는 것처럼 부드럽게 돌보기 바란다. 머리가 상쾌해지는 귀의 혈자리. 신문, 귀 위쪽에서 연골이 움푹 패인 곳에 있는 혈자리. 짜증나는 마음을 진정시켜준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누르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이 잘 온다. 예풍, 입을 벌리면 움푹 들어가는 귀의 뒷부분에 있다. 혈액순환을 도와 두통, 어깨 결림 등을 개선한다. 얼굴의 칙칙함이나 다크서클, 붓기 등에도 효과가 있다. 안, 귓불의 중심보다 조금 아래, 만졌을 때 약간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눈이 피로하고 침침하다면 귓불을 마사지하자. 청궁, 귀에서 얼굴 쪽에 있는 연골의 앞부분, 피로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으로 인한 두통을 개선한다.
이명이나 귀가 먹먹하게 느껴질 때 누르면 증상을 완화해준다. 림프샘을 풀어 노폐물을 제거한다. 몸에 들어온 독소는 림프로 옮겨져서 밖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림프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잘 부을 뿐 아니라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신진대사도 나빠져서 피부 노화가 빨라질 수도 있다. 림프관은 혈관과 마찬가지로 몸속을 돌고 있다. 림프샘은 그 림프관이 모이는 곳이다. 즉, 림프의 순환을 좋게 하고 싶다면 림프샘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된다. 동시에 혈류도 좋아지고 피로가 풀린다. 우리 몸의 대표적인 림프샘,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곳, 귀 아래, 턱 아래, 쇄골, 겨드랑이 안쪽, 팔꿈치 안쪽, 배꼽 주변, 서해부, 무릎 뒤쪽. 문지르기만 하면 되는 림프 마사지. 쇄골. 오른손 중지와 약지 사이에 쇄골을 두고 그대로 좌우로 마사지해준다. 좌우 20번씩 한다. 귓불. 귓불을 부드럽게 쥐고 조금씩 흔든다. 얼굴에 움직임이 느껴질 정도면 된다.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 좌우 20번씩 한다. 목덜미. 귀 뒤에 손바닥을 대고 어깨까지 밀어낸다. 위에서 아래 일정한 방향으로 좌우 10번씩 한다. 겨드랑이 아래. 겨드랑이 아래에 손바닥을 대고 엄지를 붙인다. 엄지로 지탱하면서 상하로 20번씩 문지른다. 서해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무릎을 세운다. 서해부에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을 대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모으듯이 밀어준다. 팔꿈치.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고 어깨를 향해 문질러준다. 반대편도 똑같이 5번씩 한다. 1시간에 한 번씩 몸을 펴준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근육이 뻐근해지고 몸이 잘 붓는다. 혈관이 오래 압박받으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이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일어서서 돌아다닐 수도 없으므로 뻐근하고 쑤셔도 참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컨디션까지 회복된다. 기지개를 켜기만 해도 이렇게 달라진다. 서 있을 때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팔을 위로 올린다. 그 상태로 숨을 잠깐 멈추고 상반신을 위로 쭉 뻗어 올린다. 숨을 내쉬면서 힘을 빼고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앉아있을 때 체중을 의자의 등받이에 싣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팔을 올리고 상반신을 뒤로 젖힌다. 잠깐 숨을 멈추고 상체의 근육을 위로 쭉 뻗어 올린다. 몸이 완전히 펴지면 숨을 내쉬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스트레칭의 효과. 에너지가 온몸에 골고루 퍼진다. 하품이 심호흡으로 바뀐다. 근육의 긴장이 풀려 편안해진다. 집중력이 높아진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뭉침과 뻐근함을 예방한다. 다리 흔들기로 피로를 물리친다.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등으로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쉽게 피로해지고 병에 잘 걸린다. 그럴 때는 교감신경이 우위인 경우가 많은데 의식적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누워서 발목을 흔들거나 발을 위로 들고 다리 전체를 흔들어 보자. 모세혈관을 진동시켜서 모관 운동이라고도 부른다. 다리를 떨면 그 진동이 뼈 내부에 있는 자율신경에 전해져서 정상적인 흐름을 되찾아준다. 또한 말단의 모세혈관을 자극하면 온몸의 혈류도 개선된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떠는 것도 보기에는 안 좋지만 건강에는 효과가 있다.
다리 흔들기 체조. 다리를 바닥에 놓고 흔드는 법.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다. 양 끝을 바깥쪽으로 벌리고 안쪽으로 모으기를 반복한다. 리드미컬하게 3분 정도 반복한다. 다리를 위로 올리고 흔드는 법.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양손과 양발을 수직으로 든다. 그 상태로 양손, 양발을 덜덜덜 떤다. 아침, 저녁으로 2, 3분씩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된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고 걱정되는 마음은 저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이나 질환을 마주하게 될 때면 당황스러우면서 속상하기 마련인데요. 일단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병을 치료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